그녀는 와인을 따르던 중 속삭이는 계획을 듣게 되었다. 그가 건배, 그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피아 보스는 자신의 유명한 축배를 들기 직전이었다. 세 남자가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녀는 생각할 겨를 없이 가까이 몸을 숙여 말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다. 이 절박한 행동이 그녀를 그의 위험한 세계로 영원히 끌어들일 줄은 알지 못했다. 해랑 식당 창문에 빗방울이 유리잔을 두드리는 초조한 손가락처럼 쏟아졌다. 윤혜우는 똑같은 테이블을 세 번째 닦으며 어두운 눈으로 식당의 희미한 구석들을 살폈다. 목요일 밤은 보통 조용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 자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그녀는 해랑에서 2년 동안 일했고 단골, 관광객, 그리고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오래 일했다. 오늘 밤 세 남자가 에번 부스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너무 어둡고 고립되어 피하는 구석자리였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특별히 그 자리를 요청했다. 윤혜우는 이미 그들에게 한 번 서빙했다. 그들은 최고급 갈비찜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먹는 시간보다 속삭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장 젊은 남자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왼쪽 귀에서 턱까지 흉터가 있는 나이든 남자는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금리를 가진 건장한 세 번째 남자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고 그 리듬은 윤혜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1, 2번 테이블에 와인 더 필요해. 홀 지배인 최석호가 불러 윤혜은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식당을 가로질러 갔지만 그녀의 경로는 1번 부스 가까이로 이어졌다. 그가 건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공격한다. 그 말은 그녀에게 얼음물처럼 느껴졌다. 윤혜은이 12번 테이블에 나이든 부부에게 와인을 따르는 동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건배.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그녀의 질문은 30초 후에 답을 얻었다. 식당의 정문이 연극적인 박력과 함께 열렸고 강도연 회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건물을 넘어 이 거리 전체를 소유한 사람처럼 걸었고 윤혜우는 오싹함을 느끼며 그가 아마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 대한 속삭임을 들어왔다. 이웃의 비공식적인 왕, 경찰이 손대지 못하거나 손대지 않으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남자. 그는 예상보다 젊었고 아마 45세 정도였으며 검은 머리칼 사이로 은발이 섞여 있었고 한 번에 눈짓으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파악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세 남자가 그를 따라 들어왔고 그들의 비싼 양복은 그들이 무장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포식자의 유려한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방을 스캔한 후 바 근처와 주방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얼굴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지정 테이블로 걸어갔다. 모두를 볼 수 있고 모두가 그를 볼 수 있는 방 중앙의 4번 테이블. 그는 식사를 공연 예술로 바꾸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강도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마영자가 즉시 그의 옆에 나타났다. 사장님의 지정 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좋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식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다른 테이블의 대화마저 존경심 어린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윤혜우는 1번 부스를 다시 힐끗 보았다. 세 남자는 뻣뻣뻣하게 굳었고 그들의 평범한 자세는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흉터가 있는 남자의 손은 재킷 아래로 사라졌다. 젊은 남자의 시선은 강 회장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건장한 남자는 손가락 두드리기를 멈추고 이제 냅킨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가
건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공격한다. 그녀의 피는 얼음물처럼 변했다. 그들은 그를 죽이러 온 것이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만족감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향해 크게 손짓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엄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유대를 축하합시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해랑에서의 강 회장 경험의 일부였다. 모두가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의 즉흥적인 축배. 윤혜우는 그가 와인잔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녀는 1번 부스에 세 남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손은 능숙하게 재킷 쪽으로 움직였다. 30초 안에,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강 회장은 잔을 들고 건배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형을 유발할 터였다. 시간은 느리게 기어갔다. 그녀는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차가운 저녁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본능은 그녀에게 끼어들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강 회장이 마영자에게 미소 지었던 방식, 그의 눈 속에 진정한 따뜻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이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막을 수 있는데도 누군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스스로를 다시 생각할 틈도 없이 윤혜우는 움직였다. 그녀는 숙련된 웨이트리스의 유려한 효율성으로 와인병을 들고 환한 미소를 얼굴에 고정한 채 강 회장의 테이블로 미끄러져 갔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중요한 고객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 강 회장님. 그녀가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축하를 위한 와인을 더 드릴까요?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관심의 모든 무게를 느꼈다. 그의 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고 지적이며 평가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턱에 있는 작은 흉터, 그의 손목에 있는 값비싼 시계, 그의 양복이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물론이지 아가씨, 그가 잔을 들고 기대하며 말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몇 초 안에 그는 방 전체에 축배를 들 것이고 7번 부스의 남자들은 해랑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 것이다. 윤혜우는 와인을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이며 그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웨이트리스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특별한 고객 서비스처럼 보였다.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한 숨결로 속삭였다. 강 회장의 손이 잔을 들어 올리려다 중간에 멈췄다. 그녀는 그의 몸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근육이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고 레이저 같은 강렬함으로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식당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강 회장의 전설의 일부가 된 익숙한 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잔을 내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 순간을 조용히 음미해야 할 것 같군. 방 건너편에서 윤혜우는 7번 부스에 세 남자가 당황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흉터가 있는 남자의 손은 여전히 재킷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확실성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남자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확인했다.
건장한 남자의 눈은 강 회장과 그의 동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이 기다리던 신호가 없자 그들은 길을 잃었다. 강 회장은 잔을 살짝 들어 올렸지만 말하는 대신 단순히 방 전체에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을 마셨다. 그것은 우아하고 신비로웠으며 특정 단어 하나를 말하기를 필요로 했던 3명의 암살자 지망생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윤혜은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고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해냈다. 어떻게든 불가능하게도 그녀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인을 막았다. 강 회장은 알았다. 그녀가 그의 테이블에서 멀어질 때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어두운 눈 뒤에서 질문들이 쌓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번 부스에서 3명의 매우 위험한 남자들은 그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이 방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회장의 손가락은 그의 와인잔을 붙잡았고 마치 제정신을 붙잡으려는 사람 같았다. 그의 능숙한 미소 뒤에서 그의 마음은 가능성들을 빠르게 훑었고 각각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위험했다. 그의 세계에서 낯선 사람의 예상치 못한 속삭임은 보통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다. 배신 또는 구원. 요령은 죽기 전에 어느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긴급하게 속삭인 예쁜 웨이트리스는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힐끗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지켜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징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그의 가장 신뢰받는 경호원인 지민석이 마치 15년 동안 강 회장을 살려온 사람의 익숙함으로 그의 팔꿈치 옆에 나타났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단순히 상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그의 손이 재키단에 놓여 있었고 그의 45 구경 권총을 감싸고 있었다. 완벽해, 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릴 만큼 충분한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단지 이곳의 서비스에 감사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의 눈꼬리에서 그는 1번 부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가 걸어 들어왔을 때 거의 등록하지 않았던 3 남자. 그들은 이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젊은 남자는 반복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들 중 한 명인 금리를 가진 건장한 남자는 계속 출구를 향해 쳐다봤다. 강 회장은 23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본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본능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웨이트리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민서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7번 부스의 3 남자. 보이나? 지민석의 눈은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구석을 힐끗 쳐다봤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에게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예, 회장님. 1시간 동안 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 같지 않은 차림입니다. 지역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석은 그가 본 것을 보았다. 속하지 않은 남자들. 마영자의 유명한 리조또를 즐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목적을 가진 남자들. 웨이트리스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이 리실번 부스 근처 테이블에 있었다. 그녀는 몇 년간의 훈련에서 나오는 효율성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이 일을 해봤어. 그는 그녀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 경고할 무언가를 우연히 들었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생각은 그를 안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세계에서 보호는 종종 대가를 수반했다. 잭권아, 그는 식당 전체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바에 앉아 있는 전략 고문에게 부드럽게 불렀다. 서재권은 30년 동안 강 가문을 조언해왔다. 그는 매우 말랐고 단검처럼 날카로웠으며 산블록 밖에서부터 함정을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의 평소에 신중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강 회장님, 방금 나에게 서빙한 웨이트리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재권의 옅은 파란 눈은 즉시 윤혜원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 표정, 다른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두 파악하며 1분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회장님께 다가와서 어리석거나 용감한 짓을 할 만큼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이것을 고려했다. 7번. 부스에서 세 남자들은 점점 더 격렬해 보이는 속삭이는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가장 젊은 남자는 계속 고개를 젓고 있었고 흉터가 있는 남자의 얼굴은 분 단위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재권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정교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신뢰를 얻은 다음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다. 아니면 강 회장이 사려 깊게 말했다. 그녀가 내가 아직 숨쉬고 있는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지. 7번. 부스의 세 남자는 이제 일어섰고 그들의 저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성급함으로 테이블 위에 현금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움직였지만 강 회장은 흉터가 있는 남자의 눈이 식당을 한 번 더 훑는 것을 포착했다. 마치 그가 다시 돌아올 영토를 표시하는 포식자처럼. 윤혜연은 그들이 지나갈 때 근처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면밀히 지켜보았고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 이상으로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뼛속 깊은 공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위험한 그림을 형성했다. 잭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감 후에 우리 웨이트리스와 대화를 나누게. 그녀가 아는 것을 알아내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게. 강 회장의 미소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알아낼 것이다. 3명의 낯선 사람들이 비 오는 밤 속으로 사라지자 강 회장은 다시 잔을 들고 한 모금을 마셨다. 오늘 밤 어떤 게임이 진행되든 그는 이길 작정이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규칙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긴급하게 속삭인 예쁜 웨이트리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도울 것이었다. 지난 2시간 동안 17번 부스를 차지했던 세 남자는 이제 비에 젖은 해랑 식당 밖 보대에 서 있었고 그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은 젖은 종이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장태석은 10월의 찬 공기에 깃을 세웠고 그의 손상된 얼굴은 날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좌절감으로 뒤틀려 있었다. 이건 빈틈이었어.
김우찬이 화가 난 채 어린 얼굴로 씩씩거렸다. 그는 말했어야 했어. 그는 항상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축배를 말해. 닥치고 생각해. 장태석이 쏘아붙였다. 그의 눈은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훑었다. 그들의 사업에서 편집증은 성격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보험이었다. 뭔가 그를 겁먹게 했어. 금리를 한 박근호가 하수구에 침을 뱉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금리가 가로등에 반짝였다. 어쩌면 그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누군가 그에게 귀띔했을지도. 아무도 몰라. 김우찬이 주장했다. 우린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했어. 우리 셋뿐이야. 그리고 누구? 장태석의 목소리는 건장한 남자들을 인생 선택을 다시 고려하게 만드는 종류의 조용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너 방금 다른 누군가를 말하려 했지, 김우찬? 젊은 남자의 아담스 애플이 그가 세게 침을 삼킬 때 울렁거렸다. 그냥 서민준. 하지만 그는 확실해. 그는 그러지 않을 거야. 서민준은 매주 화요일에 그의 사촌과 이야기해. 박근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사촌은 코스토스 가문의 보안을 위해 일하고 있지. 그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나? 김우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멀리서 그들은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다른 재난으로 향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세 남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리에서 서서 말다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야 해. 장태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빨리 해야 해. 강 회장은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식당 안에서 윤혜우는 테이블을 하나씩 치우면서 손이 떨렸다. 누군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너무 크게 말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에 스스로를 끼워 넣었고 그 깨달음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납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세 남자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존재는 담배 연기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2번 서빙했다. 항상 같은 부스, 항상 같은 행동, 속삭이고, 지켜보고, 기다렸다. 오늘 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들었다. 괜찮니, 하연아? 마영자가 그녀의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얼굴이 창백해. 그냥 피곤해요. 윤혜우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마영자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다. 그녀는 메뉴처럼 사람들을 읽을 수 있었다. 7번 부스의 그 남자들. 그들이 너를 괴롭혔니? 윤혜은의 피가 얼어붙었다. 마영자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강 회장이 군림하는 동네에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괜찮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그냥 조용한 손님들이었어요. 마영자는 잠시 동안 그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렴, 아가씨. 때로는 조용한 손님들이 가장 시끄러운 문제란다. 식당 건너편에서 윤혜우는 서재권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옅은 파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저녁 내내 그녀를 관찰했고 모든 시선, 모든 몸짓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사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테이블에서 강 회장은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과 잡담을 나누고 관광객 아들을 위해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윤혜우는 그의 어깨에 있는 긴장감,
그의 경호원들에게서 방사되는 경계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다. 그녀의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오늘 밤 너는 실수했어. 윤혜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식당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 다른 울림.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네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20분 후, 세 남자는 6블록 떨어진 김우찬의 차에 앉아 있었고,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고, 히터가 세게 틀어져 있었다. 장태석은 세 번째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연기가 창문을 흐리게 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박근호가 수십 번째 총을 확인하며 물었다. 다른 목요일을 기다려? 아니. 장태석이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며 말했다. 강 회장은 이제 우리를 예상하고 있을 거야. 그는 그의 일상을 바꿀 것이고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식당 계획은 끝났어. 김우찬이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곳을 치자. 그의 집, 그의 사무실. 그의 집은 포트녹스보다 보안이 더 삼엄해. 박근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목격자가 너무 많아. 장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쾌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에게 경고한 사람은 어때? 차가 조용해졌고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웨이트리스? 김우찬이 물었다. 그녀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야? 전부. 장태석이 말했다. 그녀가 우리 계획이 실패한 이유야. 즉, 그녀가 강 회장에게 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뜻이다. 그녀를 잡아서 미끼로 사용하자. 그는 그의 목숨을 구해준 예쁜 소녀를 구하러 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낼 것이다. 박근호는 웃었고 그의 금리가 대시보드 불빛에 번쩍였다. 마음에 들어, 개인적이야. 하지만 먼저 장태석이 계속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실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꿈 꿔, 윤하은. 마지막 손님이 밤 11시 47분에 해랑을 떠났다. 세상의 마지막 디저트인 것처럼 티라미수를 천천히 먹던 나이든 남자였다. 윤혜우는 그가 빗속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퇴장이 그녀가 밤새도록 피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이제 단둘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영자는 1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갔고 윤혜운에게 마감 루틴을 맡겼다. 주방 직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밤속으로 사라졌고 냉장고의 부드러운 운궁거림과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빈 왕국에서 궁정을 열고 있는 왕처럼 3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 회장만이 남았다. 그의 경호원들은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민석은 정문 근처, 다른 한 명은 주방 입구 옆, 그리고 서재권은 배 있었다. 그의 옅은 눈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테이블을 닦는 윤혜운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익명의 고문자들로부터 3번 더 메시지로 울렸고 각각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주소를 알았다. 그녀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여동생의 이름까지 알았다. 윤하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갈랐다. 그녀는 청소 걸레를 방패처럼 움켜쥔 채 그를 향해 돌아섰다. 예. 와서 나와 앉게.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안한 다리로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모든 본능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녀가 오늘 밤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위험한 남자들은 긴 손이 있고 더 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맞은편 의자를 손짓했다. 가까이서 그녀는 그의 어두운 눈 속에 있는 지성, 그녀의 얼굴에 있는 모든 미세한 표정을 파악하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사람들을 책처럼 읽음으로써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피곤해 보이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긴 저녁이었어요. 윤혜우는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꺼나 아가씨에게 와인 좀 가져다 주게. 좋은 걸로. 일하는 동안에는 마시지 않아요. 윤혜운이 간신히 말했다. 더 이상 일하고 있지 않아. 오늘 밤은 나의 손님이야. 서재권이 윤혜운이 일주일 내내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초조한 에너지를 다룰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제 강 회장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말해주게. 그 질문은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윤혜운은 와인을 응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뛸 때마다 어두운 액체가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러웠거나 착각했거나 자신이 실제로 들은 것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는 거짓말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침묵은 강 회장이 이미 의심하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7번 부스의 세 남자들. 무엇을 들었나? 그들은 회장님이 무언가를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정 단어였나?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에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그가 건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공격한다고 말했어요. 강 회장의 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여졌다. 그의 뒤에서 그녀는 지민석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정확한 말이었나? 예. 그리고 회장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죠. 윤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목요일 밤 축배는 모두가 알아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내시죠. 긴 순간 동안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검사하듯이 결함이나 속임수의 징후를 찾으며 강렬하게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다. 왜 나에게 경고했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왜 그냥 조용히 있지 않았나? 너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았나? 그것은 그녀가 밤새도록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이었다. 현명한 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이 회장님을 죽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영자 이모님의 친구라는 것을 알아요. 크리스마스에 버스보이들에게 팁을 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아이들이 천밀한 할머니의 식료품 가게를 괴롭힐 때 도와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그 부드러움에 놀랐다. 충분히 알아요. 강 회장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본 진정한 표정이었다. 자네는 좋은 본능을 가지고 있네, 윤하연. 하지만 그것이 자네를 죽게 만들 뻔했지.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생각 없이 그녀는 그것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윤혜원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2분, 그리고 우리는 들어간다. 강 회장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부드러운 저녁 식사 동반자는 사라지고 더 단단하고 더 위험한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그는 손가락을 한번 튕겼고 그의 부하들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민서가 뒷문, 제꺼나, 불 꺼.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겨울처럼 차가워졌다. 윤하운, 바 뒤로 가서 엎드려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강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먹이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포식자의 미소였다. 자네의 세 친구들은 아무도 내 것을 위협할 수 없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총알이 해랑의 앞 창문을 산산조각 낼 때 불이 꺼졌다. 유리가 치명적인 빛처럼 안쪽으로 폭발했고 강 회장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그녀를 무거운 참나무바 뒤로 끌어당길 때 윤혜원은 비명을 질렀다. 엎드려. 그가 쉭쉭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혼란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더 많은 총성이 울려 퍼졌고 식당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윤혜원은 바의 바닥에 몸을 밀착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총알이 목표물을 찾아가면서 값비싼 술병들이 폭발했고 그녀에게 유리 조각과 숙성된 위스키를 뿌렸다. 민서가 보고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치명적인 침착함으로 총성을 갈랐다. 외부에 사수 3명. 주방 근처 어딘가에서 응답이 왔다. 전문가들의 배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한국말로 욕을 했다. 어둠 속에서 윤혜원은 그의 유려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손에 총이 보였다. 언제 그가 그것을 뽑았을까? 그녀는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제꺼나, 뒷문, 차단되었습니다. 2명 더 밖에 있습니다. 어쩌면 3명까지. 서재권의 목소리는 같은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총성이 갑자기 멈췄고 깨진 유리가 가라앉는 소리와 윤혜원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거리에서 목소리가 외쳤다. 강도현, 그 여자를 내보내. 그럼 우리는 이것을 빨리 끝낼 것이다. 윤혜원의 피는 얼음으로 변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암살 시도를 끝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특별히 원했다. 장태석이 김우찬의 차에서 논의했던 미끼 계획이 이미 작동 중이었다. 들었나, 강 회장? 그 목소리는 조롱하듯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의 작은 수호천사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그녀를 넘겨주면 아마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 회장의 대답은 식당에 남아있는 앞 창문을 부수는 단 한 발의 총성이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회장님. 지민석의 목소리는 긴급함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원군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3단계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젊어서 죽는 사업에서 그를 살려온 차가운 효율성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밖으로 몰아내고 취약한 위치로 강제하도록 설계된 계산된 공격이었다. 윤하운,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와 몇 인치 떨어진 채 속삭였다. 이 건물에서 나가는 다른 방법이 있나? 서비스 터널, 지하실 접근로, 뭐든지. 그녀는 공포 속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2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항상 웨이트리스로서였고 건물의 숨겨진 구석을 탐험한 적은 없었다. 와인 저장고,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주방 뒤에 아래로 이어지는 문이 있어요. 마영자 이모님이 그것이 구 지하철 터널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 회장은 냉혹하게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제꺼나 우리는 저장고로 이동한다. 민서가 우리를 엄호해. 그 여자애는요? 서재권의 목소리는 윤혜원의 안녕과는 아무 상관없는 염려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걸림돌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나가는 우리의 티켓이야. 강 회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 보호라는 단어는 그들의 세계에서 무게를 가졌다. 그것은 윤하연이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산이었고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가치 있는 누군가였다. 지민석이 주방 근처 그의 위치에서 엄호 사격을 가하는 동안 더 많은 총성이 터져나왔다. 강 회장은 윤혜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웅크린 자세로 끌어당겼다. 내가 뛰라고 말하면 너는 뛰어. 뒤돌아보지 마. 주저하지 마. 알겠나? 그녀는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뛰어. 그들은 넘어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 사이를 지나가며 강 회장의 몸이 그녀의 몸을 가려주는 그림자처럼 식당을 통과했다. 그들 뒤에서 그녀는 서재권의 신중한 발소리와 그가 그들의 퇴각을 엄호하는 그의 권총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주방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그림자의 미로였다. 강 회장은 가능한 모든 탈출 경로를 암기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고 그녀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무거운 나무 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하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오래된 와인과 더 오래된 비밀 냄새가 나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작은 손전등을 꺼냈고 먼지 덮인 병들로 늘어선 벽과 가장 끝에 희미한 지하철 표지판이 표시된 다른 문을 드러냈다. 이것은 구우편 시스템 터널로 이어져 그가 그의 무기를 확인하며 설명했다. 그것들은 서울에 버려진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의 추격자들이 지하실 입구를 찾은 것이었다. 움직여. 강 회장이 명령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사라질 시간이었다. 그들이 터널 입구로 다가갈 때 윤혜원은 강 회장의 생명을 구한 것이 단순히 살인을 막은 것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를 규칙 깊이와 충성심으로 쓰인 세계, 보호가 대가를 수반하는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들 뒤에서 발소리가 지하실 계단을 따라 쿵쿵 울렸다. 앞에는 어둠과 불확실성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자신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남자가 움직였고 그녀의 겁에 질린 상태에서 그것은 미쳐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것처럼 느껴졌다. 3일 후 윤혜우는 강 회장의 저택의 대리석 현관에 서 있었고 마치 앨리스가 토끼굴로 굴러떨어진 후처럼 느껴졌다. 지난 72시간은 안전가옥, 전략회의, 그리고 그녀가 말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인 순간 그녀의 옛삶이 죽었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저택은 저택으로 위장한 요새였다. 모두 굴러다니는 잔디밭과 고전적인 건축물이었고 카메라, 센서, 그리고 작은 군대를 무장시킬 만큼 충분한 화력을 숨기고 있었다. 강 회장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들이 위협을 처리할 때까지 그녀는 그의 책임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그것은 전적인 보호와 전적인 통제를 의미했다. 긴장해 보이네 서재권이 창가에 위치한 그의 자리에서 관찰했다. 그는 3일 동안 그 계산적인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고 여전히 그녀가 어떤 정교한 함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당신은 안 그럴 건가요?
윤혜은이 대꾸했고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랐다. 그녀는 두려움이 당신을 더 용감하게 만들거나 더 부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용감함을 선택하고 있었다. 강 회장이 건축 설계도를 들고 방에 들어왔고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은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하은, 잘 들어야 하네. 오늘 밤 우리는 이것을 끝낼 것이다. 그녀는 이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해랑에 대한 공격은 전쟁 선포였고 강 회장 같은 남자들은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겼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네 자신이 되게. 그가 그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다. 내일 밤 서민준 일가 토레노 사촌들가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연례 자선 갈라를 주최한다. 500명의 손님, 우리가 계획한 것에 완벽한 엄호가 될 것이다. 서재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마른 얼굴은 누군가의 몰락을 계획하는 데서 오는 강렬함으로 생기가 넘쳤다. 우리는 자네가 강 회장의 손님으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3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흘렸다. 보호받고 있지만 눈에 띄게. 미끼, 윤혜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끼, 강 회장이 확인했다. 하지만 이빨이 있는 미끼지. 그는 호텔 청사진을 가리켰다. 롯데호텔은 훌륭한 보안, 여러 출구,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극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한 목격자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들은 필사적이기 때문이야. 서재권이 대답했다. 해랑에서의 공격은 빠르고 깔끔할 예정이었어. 대신 그들은 체면을 잃었고 자신들을 노출시켰으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회파의 일원 메이드맨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것을 끝내야 한다. 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자네를 위협했어. 나의 세계에서 그것은 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혜은은 호텔 설계도를 연구하며 그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스 게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요. 만약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총을 쏘기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강 회장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목격자가 너무 많고 보안이 너무 삼엄하며 그들에게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그들은 자네를 고립시키고 혼자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3명의 살인자와 단둘이 있을 때 정확히 어떻게 그들을 잡을 건가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것은 진정으로 따뜻한 표정이었다. 누가 자네가 혼자일 거라고 말했나? 그는 가짜 패널 뒤에 숨겨진 벽금고로 걸어가서 고급 보청기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냈다. 홍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최신 기술이다.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GPS 추적기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자네는 절대 연락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민석이 평소의 조용한 효율성으로 문간에 나타나며 덧붙였다. 롯데호텔은 음향이 아주 좋습니다. 소리가 환기구를 통해 아름답게 전달됩니다. 서재권은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상세한 좌석표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든 출구, 모든 계단, 모든 서비스 복도에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포위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죠. 윤혜은이 이해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정확해. 그들의 관점에서 자네는 그녀의 새로운 보호자의 부와 영향력 뒤에 숨어있는 겁먹은 웨이트리스이다.
방해물로 가득 찬 군중 속에서 쉬운 목표물이지. 강 회장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자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네, 윤하윤. 위험이 따른다. 이들은 이성적인 남자들이 아냐. 그들은 필사적인 남자들이고 필사적인 남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도망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야. 윤혜은은 그녀의 새 휴대폰과 숨겨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든 그들은 그녀에게 도달할 방법을 계속 찾았고 그녀가 사냥당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저택은 안전했지만 그것은 또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숨을 수 없었다. 언제 시작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강 회장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일 밤 자네는 우리가 살인자들을 잡는 것을 도울 것이다.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 볼룸은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값보다 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도시 엘리트 500명이 어울리고 있었다. 윤혜운은 아마도 그녀의 월세보다 더 비싼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고 군중 속을 움직였고 보호받는 회파 공주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아한 외관 아래에서 그녀의 심장은 새장 속의 새처럼 갈비뼈에 쿵쾅거렸다. 숨쉬게 강 회장이 그녀 옆에서 중얼거렸다. 그가 군중 속을 헤쳐나갈 때 그의 손은 그녀의 등 작은 부분에 소유욕을 담고 놓여 있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그의 아름다운 동반자를 과시하는 강력한 남자처럼 보였다. 현실은 훨씬 더 위험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윤혜운은 속삭이며 지나가는 웨이터로부터 샴페인 잔을 받았다. 그녀의 귀에 있는 작은 장치가 서재권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지직거렸다. 남동쪽 구석 서비스 문 근처 장태석이 방금 도착했다. 그는 태연한 척하려고 하지만 출구를 파악하고 있다. 강 회장의 미소는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안내할 때 흔들리지 않았다. 계획대로군. 민서가 보고해. 김우찬은 로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박근호는 검은색 세단에서 시동을 걸고 밖에 있습니다. 지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자선 경매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부유한 기부자들이 휴가 패키지와 예술품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찰하는 동안 웨이터들은 샴페인과 카나페를 들고 돌아다녔다. 먹이를 쫓는 포식자들에게는 완벽한 어모였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군.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왈츠 연주에 맞춰 그들이 흔들릴 때 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5분 안에 나는 사업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것이다. 자네는 정확히 10분 동안 혼자 있게 될 것이다. 3명의 살인자를 잡을 10분. 그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10분. 그의 어두운 눈이 그녀의 눈을 찾았고 그녀는 그 따뜻함 아래에서 강철을 보았다. 기억하게, 그들은 자네가 살아서 필요하다. 자네는 내게 오는 그들의 티켓이야. 하지만 일단 그들이 자네를 고립시키면 그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다. 음악이 그들을 감쌌고 윤혜운은 그 순간의 초현실적인 본질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전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전기 요금을 낼 만큼 팁을 벌 수 있을지 여부였다. 이제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고 자선갈래서 암살자들을 붙잡는 것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님,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밤 이후 이것이 끝나면 제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부드러워졌다. 돌아갈 수는 없다네, 윤하은.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서재권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서 다시 지직거렸다. 움직임. 장태석이 서비스 복도로 향하고 있다. 그는 잡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다. 강 회장은 노래가 절정에 달할 때 그녀를 우아하게 회전시킨 다음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으로 보였다. 실제로는 그는 그녀의 목걸이에 숨겨진 작은 추적 장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네. 그가 말했다. 그는 연극적인 박력으로 그녀의 손에 키스했고 근처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곧 돌아올게. 아가씨, 아무데도 가지마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라졌고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을 소유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군중 속을 움직였다. 윤혜우는 댄스 플로어 옆에 혼자 서 있었고 수백 쌍의 시선의 무게를 절실히 느꼈다. 일부는 강 회장과 함께 그녀의 도착을 알아차린 합법적인 손님들의 것이었다. 다른 일부는 포위하고 있는 포식자들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행 연습했던 대본을 따르며 테라스 쪽으로 움직였다. 신선한 공기, 잠시 동안의 고독, 누군가가 그녀에게 접근하기에 완벽한 기회였다. 제꺼나 위치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수신했습니다. 새 목표물 모두 시야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테라스는 거의 비어 있었다. 단지 몇몇 손님들이 10월의 저녁 공기와 아래 도시 불빛의 전망을 즐기고 있었다. 윤혜우는 생각에 잠긴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난간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렇죠? 윤혜우는 장태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돌아섰고 그는 비싼 턱시도를 입고 완벽하게 존경할 만하게 보였다. 가까이서 그녀는 그의 얼굴에 있는 손상의 전체 범위를 볼 수 있었다. 피하지 않고 살아남은 폭력을 말해주는 쭈글쭈글한 흉터 라인. 예. 그녀는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간신히 말했다. 매우 평화로워요. 평화롭다. 그가 반복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거 참 재미있는 단어군요. 고려하면. 무엇을 고려하면요. 장태석의 미소는 악몽 같은 것이었다. 당신이 곧 나와 함께 갈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 강 회장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뒤에서 김우찬이 서비스 문 근처에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주변 시야에서 그녀는 메인 볼룸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박근호가 그녀의 퇴각을 차단하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윤혜우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석이 재킷 안으로 손을 뻗었고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 작동하거나 모든 것이 치명적으로 잘못될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총을 잡는 대신 장태석은 굳었다. 그의 눈은 혼란 그리고 두려움으로 커졌다. 테라스 주변에서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에서 나타났고 그들 자신의 무기를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뽑아들었다. 자선 손님들은 마법처럼 사라졌고 포식자와 먹이만 남았다. 장태석, 강 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밤 공기를 갈랐다. 자네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들었네. 롯데호텔 사건 2주 후 윤혜우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해랑은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고 새 창문, 새 가구, 그리고 포트 녹스를 질투하게 만들 보안 시스템이 갖춰졌다. 마영자는 항상처럼 주방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문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배치된 많이 먹지 않는 비싼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있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강 회장이 항상 사랑했던 동네 식당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진실은 더 복잡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네. 강 회장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의 송아지 고기를 수술적 정밀함으로 자르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기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군. 윤혜우는 손대지 않은 리조또에서 고개를 들었고 장태석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품었다. 그것이 중요하나? 그것은 복잡한 답을 가진 간단한 질문이었다. 3주 전, 그녀는 위험한 남자들이라도 세 남자의 운명에 깊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보고 배운 모든 것 후에 그녀는 그녀의 도덕적 지형이 그녀를 더 괴롭혔어야 할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아니겠죠.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강 회장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그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네. 시카고의 서민준 사촌들이 우리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나를 죽이면 그들이 발판을 마련할 충분한 혼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는 그들이 더 잘 알게 되었지. 그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그들의 선발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확장 계획을 얼마나 빨리 제고하는지 놀랍군. 윤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는 대신 떠나고 사라지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것은 강 회장의 세계였고 그녀가 그것을 선택했든 그녀를 위해 선택되었든 그녀는 그 일부였다. 새로운 배치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재킷 안으로 손을 뻗으며 계속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작은 벨벳 상자는 순진해 보였지만 윤혜우는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약혼 반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였다. 강 가문의 문장이 있는 무거운 금반지. 말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종류의 보석이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네는 나의 생명을 구했네, 윤혜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네는 가장 중요할 때 똑똑하고 용감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증명했네. 그것들은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질들이네. 그녀는 반지를 손에 들고 뒤집어 보았고 그 무게를 느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자네가 이제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네. 피로가 아니라 선택과 상황으로 그것은 피보다 강할 수 있지. 그가 의자에 기대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것은 자네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네. 보호, 돈, 기회. 그것은 또한 충성심, 신중함, 일부 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일부 이름은 외부인에게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해와 같은 특정 기대를 의미하네.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권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자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필요로 할 때 자네가 질문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네. 그리고 그것은 자네를 위협하는 사람은 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의미하네. 윤혜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떠나고 싶다면요.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요. 강 회장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유머는 없었다. 아가씨, 자네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인 순간부터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하지만 왜 그러고 싶겠나? 그는 식당 주변에 비싼 리모델링, 이제 그녀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권력과 보호의 미묘한 징후를 손짓했다. 자네는 이제 존경, 안전, 목적을 가지고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윤혜은은 해랑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식당은 이제 아름답고 수익성이 좋고 안전했다. 마영자는 더 많이 미소 지었고 월세를 내거나 말썽꾼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덜 걱정했다. 창문에 낙서를 하던 동네 아이들은 이제 그곳을 경외심으로 대했다. 웨이트리스 일은 자네가 원하는 한 자네의 것이다. 마영자 이모님은 자네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지. 그가 잠시 멈추고 그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다. 하지만 자네는 다른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때로는 내가 대화를 듣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나의 평소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스파이, 자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데 매우 능숙한 가족의 신뢰받는 일원. 윤혜은은 반지를 다시 만졌고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인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옛삶, 비좁은 아파트, 끝없는 청구서 걱정, 그녀 주변의 세계에 보이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눈에 띄고 보호받고 중요하고 위험했다. 건배. 강 회장이 갑자기 작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잠시 동안 윤혜은의 심장이 멈췄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몸짓을 이해했다. 그를 거의 죽일 뻔했던 단어의 부주의한 반복이 아니라 그들이 그날 밤 이후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에 대한 의도적인 인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고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건배. 그들은 그녀가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녀의 옛삶을 잃은 식당에서 함께 마셨고 다음에 올 모든 것을 정의할 유대를 봉인했다. 밖에서는 도시가 평범한 문제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평소의 광란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해랑 안에서 더 이상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닌 웨이트리스가 세상의 일부를 소유한 남자와 앉아 있었고 결코 평범하지 않을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윤혜은은 강 회장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규칙을 배웠다. 일단 가족이 되면 영원히 가족이었다. 그것이 약속인지 위협인지는 전적으로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둘 다로 보기로 선택했다.